결과물로 따지면은 좋은 작업물들은 정말 많아요. 그 결과물은 시간을 들이면은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거든요.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논의라든지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관점들이나 태도를 취업이라든지 사회에서 나왔을 때 되게 좀 다른 본인만의 장점으로 다가오거든요. 지랩의 공동 창업자이자 스테이폴리오를 맡고 있는 대표 이상묵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행이 되고 있는 스테이들을 저희 나름의 관점으로 큐레이션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 파인스테이 숙박 플랫폼입니다. 브랜드팀, 커머스팀, 개발팀, 운영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자이너에 대한 업무는 저희 브랜드팀에서 하고 있고요. 스테이폴리오의 플랫폼인 컨텐츠를 큐레이션하거나 UX, UI 디자인을 하는 분야가 있고 스테이폴리오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새로운 그 유저분들을 위한 공간 비즈니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가 오리지널리티, 결국에 얼마만큼의 그 공간에 갖고 있는 정체성, 그 다음에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가 설계한 이런 관점이 아니라 작은 소품 하나서부터 간판, 사인,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간의 분위기가 일관되게 어우러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게 보고 있고요. 그 일관된 맥락은 결국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호스트, 즉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해서 세 번째 마음가짐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호스트라고 부르는데 호스트 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전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내에도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들고 매만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마지막으로는 그곳의 공간의 경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리지널리티, 디자인, 마인드, 프라이스 이 4가지 관점을 가진 균형감 있는 숙소를 큐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호텔이라는 개념을 가진 서촌 유이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텔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자리 이상의 문화를 가진 공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스테이폴리오에서 제안하는 수평적 호텔이란 마을의 골목이 엘리베이터가 되고 음식점, 카페 이런 공간들이 저희한테 훌륭한 호텔의 F&B가 되며 지역의 이야기와 지역이 들려주고 있는 소소한 가치들을 저희 나름대로 전달하는 방식의 좀 새로운 개념의 숙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그 수평적 호텔에 많은 영감을 사람들에게 줬던 프로젝트가 누아라는 곳입니다. 처음엔 되게 버려진 오래된 낡은 골목 안에 있었던 한옥이었는데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들이나 문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풍류의 관점들을 지금의 시대로 재해석해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으로 만든 곳이 누아라는 곳이고 현재는 지금 8개의 숙소와 수평적 엘리베이터를 컨텐츠화해서 서촌 유이를 브랜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관점으로 그 정보들을 큐레이션하고 해석해서 선별해서 보여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해왔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 저희가 선별했던 파인스테이에 대한 가치를 본인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획력 있는 디자이너를 저희가 선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5G 시대라고 하는 지금 시대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점점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대전환의 시대가 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의 디자이너의 역할과 책무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관점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큰 곳에 가면 소위 말해 브랜드 네이밍도 있고 작업물에 대한 규모나 스케일도 크고 받는 연봉도 높을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되게 큰 스튜디오를 선호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조직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프로젝트들을 좀 주도권을 갖고 해볼 수 있는 경험이 그런 건 큰 조직에서 줄 수 없는 작은 조직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의 양이 굉장히
멀티플하고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해야 되는 전문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더 좋게 보는 편입니다. 신입 디자이너와 경력 디자이너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신입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좀 자체적인 프로젝트, 내부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그 기본기를 좀 닦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스테이폴리오로 따지면은 컨텐츠에 대한 디자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경험이 당연히 충분하게 있는 디자이너 분들은 자기만의 톤 앤 매너를 가지고 콘텐츠를 정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공간 디자인의 경우에 예를 들면 건축가의 생각들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스테이로서 부족함 없는 잠자리로서의 기능들을 충실히 구현하면서도 마을 컨텐츠와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기획을 해본다든지 자유롭게 디자인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주는 편입니다. 디자이너의 직무에 있어서는 사실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많은 작업물들 중에서 내 자신을 대변하거나 내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작업물을 첫 번째 작업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첫인상에 있어서 표지와 첫 번째 작업물이 가장 그 사람을 대변하기에 좋은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유념 있게 보는 편이고요. 결과물로 따지면은 좋은 작업물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결과물은 시간을 들이면은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거든요. 그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이나 본인만의 시각은 메이크업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점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떤 미래를 그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소개서로 많이 염두에서 보는 편입니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희 학교 다녔을 때는 좀 듣기 어렵고 뭔가 좀 막연한 어떤 분야였던 것 같아요. 기획의 훈련에 있어서의 항상 마음가짐은 왜라는 걸 질문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왜 저러할까? 왜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나라면 어떻게 하는 걸까? why와 how에 대한 질문을 내 스스로 계속 만들어 가보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자신만의 해석력을 바탕으로 계속 습득하는 훈련들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취업이라든지 사회에서 나왔을 때 되게 좀 다른 본인만의 장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 능력을 좀 뭐 학창 시절부터 키워두는 거는 되게 좋은 훈련이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몰입도를 만들어내는 훈련은 학생으로서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고요. 집중감 있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집중감 있게 자신을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쇼핑몰이 필요 없어졌고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 창업을 할 수도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작업물에 자신을 갖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